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옥상 수조랑 고가 수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뭐 별건 아닌데, 저도 옛날에 설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 옥상 수조랑 고가 수조를 구분을 못했어요. 물론 사실 책을 보면 뭐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냥 별 생각 없이 이게 보다 보면 같은 개념으로 보인다는 거죠. 왜냐면 위에 설치된 놈이나 옥상에 설치된 놈이나 같은 개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 소화 수조를 보게 되면, 정확히 말하면 소화 수조는 또 우리가 소방용수 설비에서, 소화용수 설비인가요? 이제 거기서 적용하는 용어가 따로 있기는 한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유효수원이라고 하는 주수조가 있어요. 우리 주수원이 되겠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옥내 소화전이라면 뭐 고층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뭐 두 개가 설치되어 있다면 두 개의 개당 2.6톤을 곱한 값이 들어가 있다던가, 아니면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에는 기준 개수가 10개나 또는 30개까지 있을 거고, 거기에 헤드 한 개당 1.6톤을 곱한 값이 주수원 값이 될 거예요. 즉 우리가 어떠한 소화 설비가 동작할 때, 우리가 수계 소화 설비라면, 물을 쓰는 소화 설비라면 우리는 결국 어떠한 물을 확보하고 있어야 화재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물을 방사할 수 있을 거고, 그때 필요한 우리가 물의 양, 우리가 확보하고 있을 물의 양이 우리가 수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떠한 방식으로든 우리가 뭐 수원을 구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옥내 소화전이 5.2톤이고 뭐 스프링클러가 뭐 48톤이고, 이건 뭐 각각 건물의 특성마다 달라지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냥 계산하기 쉽게 그냥 45톤이라는 주수원이 있다고 봐볼게요. 물론 이 주수원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하면 오히려 계산이 어려우실까요? 그냥 이미 값을 하겠습니다. 그냥 뒤에 거대로 하시죠. 53.2톤이 있다고 봐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양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지하층이 지상층보다 분양가가 싸기 때문에 우리는 기계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최하층, 아니면 물론 이제 건축물이 커지면 뭐 성능 위주 설계에 대한 심의 의견이라던가 어떠한 조건 등에 따라서 위에 설치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최하층이나 그 외의 지하층에 많이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수원은 우리가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고 하는 어떠한 그냥 2D로 그릴까요? 이러한 건축물이 있을 때 어딜 기준으로 이렇게 땅에 있을 거고요. 우리가 이걸 이제 그라운드 레벨이라 부르죠. 땅 레벨이 있을 거고, 이 지하층 어딘가에 우리가 이렇게 수조가 놓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펌프가 일반적으로 설치가 되고요. 그럼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관을 통해 이렇게 공급이 되게 될 텐데,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펌프가 고장났을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만 만약에 이 물을 결국 우리는 적정한 법에서 규정하는 최소 방사압력 이상으로 또는 최대 방사압력 이하로 그 범위 내에서 물을 방수해 줘야 되는데, 이 펌프가 고장나면 우린 물도 모아놨고 설비도 설치되어 있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송수구를 통해서 뭐 부분적으로 이용할 수는 있겠지만요.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이 밑에 중요한 시스템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이 설비를 일부라도 이용하기 위해서 이 주수원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 수원으로 또는 옥상 수조로 구성을 하도록 제일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펌프를 통해 방수를 하게 돼 있지만, 만약에 펌프가 고장 났을 경우에 또는 뭐 이 펌프에 있는 주수원의 물을 다 쓰고도 소화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 사실 원래는 주수원의 물로 소화를 못했으면 그건 그냥 이 소화 설비로 소화를 못하는 상황이 된 건 맞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펌프가 고장났다면 색깔을 좀 바꿔서 이 물을 통해 어느 정도 최소 방사압력보다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물은 결국 일정한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력과 속도가 가해지잖아요. 그래서 땅으로 떨어지려고 하기 때문에 이 배관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떤 인위적인 동력, 즉 뭐 전기라던가 펌프를 운전시키지 않고도 이 물은 자연스럽게 대지를 향해 흐르게 될 거고, 그 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설비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페일세이프라는 개념을 통해서 옥상 수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페일세이프라고 하면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최소한 우리 두 가지 방법을 만들어 놓자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계단이 하나인 경우에 우리 아파트 생각하시면 쉽죠. 그 계단이 오염되면 피난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 계단을 두 개를 만든다던가, 이게 제일 좋지만 이게 안 된다면 계단 말고 뭐 왕강기라던가 하향식 피난 기구들을 설치해서 우리가 별도의 경로를 또 만듦으로 인해 최소한 두 가지의 방법을 만드는 걸 우리는 페일세이프라고 합니다. 즉 실패해도 안전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한 가지가 실패해도 안전할 수 있도록 페일세이프 구성을 하자는 거죠. 즉 여기서 보면 펌프가 고장이 나더라도 완전히 안전하진 않더라도 우리가 옥상 수원을 통해 보낼 수 있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가 수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고가 수조라고 하면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사실 수조를 높게 달아서 얘를 우리가 그 소방법에 따르면 그 명칭이 가압송수 장치의 일종이 되는데, 우리가 건축물이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 스프링클러 헤드를 하나만 그려보겠습니다. 요 꼭대기층에 얘에서 우리 스프링클러 헤드에서 나와야 되는 최소한의 방사압력은 0.1에서 1.2 메가파스칼 범위 이내예요. 즉 아무리 작아도 얘는 0.1 메가파스칼 이상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0.1 메가파스칼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거를 수두, 즉 물의 높이로 본다면 이게 결국 물을 10m 정도 쌓을 수 있는 압력이에요. 즉 우리가 어떠한 이렇게 관이 있을 때 여기다 이렇게 물을 채웠다고 볼게요. 그럼 여기 이 물의 높이가 10m가 된다면 그때 요 10m 높이 바닥에 찍히는 압력이 0.1 메가파스칼이라는 거죠. 즉 우리가 0.1 메가파스칼이라고 하면 이 헤드가 이렇게 있을 때 이 헤드에 이렇게 배관이 있고 이 배관의 높이가 10m를 세웠을 때 여기에 10m만큼의 물을 채워놨다면 여기 헤드에서 방사되는 압력이 0.1 메가파스칼이 나온다는 개념입니다. 물론 실제로 마찰 손실도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좀 덜 나오겠지만 기초적인 개념은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헤드를 설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최상층을 뭐 예를 들어서 27층이라고 그냥 해본다면 여기 27층보다 달린 이 헤드의 높이보다 수조에서 나오는 이 배관 있죠? 이 흡입구의 높이가 파란색으로 그릴까요? 이렇게 해서 배관이 이렇게 가겠죠. 헤드로. 여기서 이 수조부터 높이가 얘가 10m는 최소한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에는 0.1 메가파스칼이지만 옥내 소화전 같은 경우는 최소 0.17 메가파스칼입니다. 그러면 옥내 소화전 같은 경우엔 17m가 넘어야 된다는 거죠. 단 이 조건은 우리가 어떠한 마찰 손실도 없을 때의 높이를 기준으로 설명한 거고,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마찰 손실이 10m가 발생을 한다면 얘는 20m가 돼야 되는 거고 얘는 27m 이상이 최상층의 방수구보다 높아야 된다는 개념입니다. 즉 우리가 가장 안전한 시스템은 사실 고가수조 방식입니다. 어떠한 동력도 필요 없고 모든 곳에서 최대한의 압력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옥상 수조랑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자면 옥상 수조는 단지 이 수조에서 나오는 배관의 요 흡입 배관의 높이가 요 방수구보다만 높으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옥상 수조가 이렇게 연결됐을 때 예를 들어서 하나 위에 층에 있으면 이 헤드와 얘는 한 1m밖에 높이 차이가 안 날 거예요. 그럼 이 헤드에서 나오는 압력은 0.01 메가파스칼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즉 우리가 말하는 최소한의 법적에서 말하는 최소 방수 압력을 유지할 수 없지만 얘는 주 설비가 따로 있고 실패했을 경우에만 우리가 최소한이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거고, 왜냐면 27층이면 예를 들어 17층부터 그 밑으로는 옥상 수조도 방수압이 제대로 나올 거니까 이 꼭대기층 부분에는 방수압력이 조금밖에 안 나오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거고,
고가 수조는 모든 층에서 최소 방수 압력 이상이 나오도록 한다는 거죠. 즉 고가 수조가 더 상위 개념이 되는 겁니다. 상위 호환 이런 개념이죠. 근데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요. 우리가 아파트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아파트의 높이에 따라 달라지지만 우리가 이렇게만 그냥 확대해서 그래서 한 개층이라고 봤을 때 한 개층은 일반적으로 뭐 빌라 같은 경우에는 한 2.8m부터 뭐 아파트가 좀 비싸면은 한 3.1m 정도까지 우리가 층고를 갖게 됩니다. 즉 아까 우리가 이 마찰 손실이 10m만 되더라도 우리가 최소 방수 압력도 10m니까 최소 20m를 올려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 최상층에 설치된 해두부터 우리가 이 수조에 설치된 요 흡입 배관까지의 높이를 얘를 20m를 확보한다는 건 우리가 한 층에 2.8m니까 최소한 8개 층 정도는 수조가 꼭 옥상보다 높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예를 들어서 8층짜리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8층이면 8개 층이잖아. 20m인데 이 고가 수조를 하기 위해서 이 건물 높이만큼 수조를 또 이렇게 올려야 되는 거예요. 다리를. 그리고 배관을 이렇게 내리고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너무 안 이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도 구성을 하긴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고가 수조를 하기 어려워서 우리는 펌프를 밑에다 놓던가 아니면 옥상 수조처럼 구성을 해놓고 여기 옆에다 펌프를 설치해서 높은 부분은 펌프로 쏘고 낮은 부분은 고가 수조로 이렇게 구간을 나누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보면 고가 수조의 개념은 일단 이런 겁니다. 결국 우리가 옥상 수조보다 고가 수조의 높이가 훨씬 높게 설치된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고가 수조로만 설치가 된다는 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개념에 가깝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펌프와의 조합으로 인해 고가 수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하는 경우도 실질적으로 고층 건축물이 아닌 이상 그러니까 성능 위주 대상이 안 된다면 잘 이렇게 구성을 안 하고 있고 우리가 이 옥상 수조는 그렇다면 모든 건축물에 설치를 해야 되는가라는 또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옥내 소화전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이라던가 스프링클러의 기술 기준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몇 가지의 조건에는 옥상 수조를 제외하거나 면제해 줄 수 있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입니다. 지하층만 있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지하로만 있는 뭐 벙커 같은 느낌으로 건축물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옥상 수조가 필요 없다는 개념이에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냥 우리가 소방차가 출동을 하기만 하면 얘는 옥상 수조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 느낌으로 약간 보자면 이동식 소화 수조만 가져와도 얘는 옥상 수조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은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몇 개 층 안 돼요. 보통 우리가 위로도 높아져야 밑으로도 깊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수조를 설치해 봤자 이 정말 최소한의 압력밖에 안 나오지. 제일 깊은 층에 가도 우리가 말하는 0.1메가파스칼이라던가 0.17메가파스칼이라는 스프링쿨러나 옥내 소화전의 최소 방수 압력을 어차피 구성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우리가 설치하는 거 사회적 비용 대비 효과력이 없기 때문에 별로 이제 구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고가 수조는 아니지만 일단 그 법정 문구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주수원 있죠? 수원이 우리가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 높이보다 이 방수구라고 하면 옥내 소화전의 앵글 밸브도 포함이 되는 거고 또는 스프링쿨러의 헤드의 높이도 다 방수구로 우리가 칭할 수 있습니다. 주수원의 높이가 그냥 높아버리는 경우예요.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주수원이 있고 펌프가 있고 밑에 건축물 꼭대기에 이게 설치가 돼 있다면 여기 배관 하나만 따져서 여기 이어주면 펌프가 고장나도 이 수원이 그냥 옥상 수조로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펌프도 있고 주수원도 옥상 수조의 개념으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주수원이 옥상에 있는 경우 근데 그냥 단순히 옥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건축 법적 해석에 따라서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상층에 설치된 스프링쿨러 헤드나 옥내 소화전의 방수구, 요 안에 방수구가 이렇게 있겠죠. 이 방수구 높이보다 주수원이 높게 설치가 되어 있다면 이것은 이제 옥상 수조를 제외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우리가 이 건축물 높이가 너무 대충 쓰나요? 우리가 10m보다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야겠죠. 지표면으로부터 10m보다 낮은 경우입니다. 결국 우리가 스프링쿨러는 아까 계속 반복되죠. 0.1메가파스칼이라고 했고 이건 10m와 거의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옥내 소화전은 0.17메가파스칼이고 얘는 17m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법에서는 옥내 소화전에 있는 기술 기준이든 스프링쿨러에 있는 기술 기준이든 전부 10m 미만이면 필요 없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실질적으로 이 건물이 10m보다 낮다는 건 0.1메가파스칼도 어느 층에서도 확보가 안 된다. 즉 우리가 말하는 최소 방사압력이 전층에서 다 확보가 안 되는 좀 상대적으로 무쓸모한 수원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제외를 해주는 조항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아까 상위 호환이었던 고가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또 제외를 하고 있죠. 고가 수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수많은 설명이 있죠. 이미 옥상 수조보다 훨씬 높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고가 수조는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은 우리가 이제 가압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죠. 이건 사실 몇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좀 실무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는 가압 수조를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할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걸로 면제받을 상황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 가압 수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기억이 약간 가물가물한데 스프링쿨러인지 옥내 소화전인지 한 군데에서만 이 조항이 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아마 스프링쿨러에서만 가압 수조를 썼을 때 제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얘 구성상 우리가 옥상 수조가 제대로 동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다 설명하는 게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쓸모가 없어서 딱히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가압 수조는 우리가 이제 간이 스프링쿨러 같은 경우에만 일부 적용을 할 수 있고 옥상 수조를 하면 이제 에어락이라던가 이런 현상 등에 발생하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있는 건데 크게 쓸모는 없습니다. 제일 이제 중요한 거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우리가 이 주펌프 메인 펌프 있죠. 우리가 펌프 방식으로 적용했을 때 주펌프와 동등한 펌프를 한 대 더 놓는, 즉 우리가 이것을 예비 펌프라고 부릅니다. 예비 펌프를 설치했을 경우에 우리는 옥상 수조를 제외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예비 펌프는 우리가 주펌프는 항상 전동기 펌프라고 명기가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얘는 반드시 전기로만 도는 아이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비 펌프는 두 가지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내연기관에 연동된 펌프라던가 또는 비상전원에 연동된 펌프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내연기관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냥 엔진이 달린 놈입니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유죠? 네. 경유를 쓰기 때문에 경유도 등유지 별로 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엔진은 결국 우리가 전기에 의해서 기동을 하는 게 아니고 얘가 동작을 하는 건 우리가 기름을 태워서 이 펌프를 구동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페일세이프의 개념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수조가 있고 펌프 이렇게 보내는데 이 펌프가 고장났을 때 위에 수조에서 내려오자라는 거였는데 만약에 이 펌프가 고장나면 우린 펌프를 하나 더 설치해서 예비 펌프로 돌리자라는 게 요 지금 조항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게 전기가 끊겼다면 우리가 상용 전원이라고 하죠. 상시적으로 들어와 있는 상시에 사용하는 전원이 차단되었으면 이 펌프가 구동을 못하니까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얘는 이제 엔진을 설치하던가 아니면 우리가 발전기를 통해서 또 꼭 발전기가 아니고 전기 저장 장치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통 발전기니까 비상전원을 공급해서 동작을 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얘가 전원이 끊기지 않고 안에 펌프가 어떠한 캐비테이션 솔직히 소방에서 캐비테이션으로 파손되길 바라는 건 너무
너무 이론적인 내용입니다. 거의 불가능하고 뭐 베어링이 파손됐다던가 수평축이 안 맞아가지고 동작을 안 하게 됐다면 우리가 예비적으로 동작을 할 수 있는 거고, 얘가 만약 전원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 비상전원이나 엔진 펌프로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예비 펌프가 내연기관에 연결되던가 비상전원에 연결돼 있다면 얘는 결국 우리가 페일세이프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외를 해주는 거죠. 그 위에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면 고가 수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위 호환이라서 옥상 수조를 추가로 설치하는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수원이 이미 최상층 방수구보다 높게 있다면 얘는 이미 전체가 옥상 수조로 구성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추가 수원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또 건축물에 지하층만 있다던가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m보다 낮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얘가 설치를 해도 너무 무쓸모가 돼버리기 때문에 좀 사회적 비용 낭비로 이제 제외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압수조 같은 경우엔 시스템 구성에 대한 문제인 건데, 사실 이건 저는 뭐 없어도 상관없다는 조항이라 제가 이거를 어떤 설명을 드려도 그냥 좀 제 스스로도 뭐랄까요, 공학적 근거에 타당하신지 잘 모르겠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진 않았고요. 그다음에 이 주펌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결국 페일세이프를 구성하자는 목적이기 때문에 옥상 수조를 설치를 못하면 주펌프를 외에 예비 펌프를 주펌프의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도록 해서 우리가 내연기관, 기름으로 돌리던가 비상전원을 연결해줘서 우리가 설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설치되는 건 전부 다 예비 펌프를 두고 설치하는 것이 한 99% 정도 다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옥상 수조는 페일세이프의 개념이다. 옥상은요, 고가 수조는 우리가 가압 송수 장치를, 물론 가압 송수 장치의 종류 중에 하나로 고가 수조를 명명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좀 따져보자면 별도의 기계적인 또는 정기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송수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우리가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압력을 확보하기 위한 최상위의 설비이기 때문에 고가 수조를 설치하면 제일 좋지만, 실질적으로 자연의 힘으로만 우리가 이런 어떤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여기서의 무리는 건축물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설치해야 된다는 게 무리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가 수조는 실질적으로 적용이 어렵고, 그래도 적용을 할 수 있다면 옥상 수조보다 더 높은 페일세이프가 적용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제외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옥상 수조랑 고가 수조랑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